자, 이번 시간에는 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무엇일까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에서 한 학기를 할애해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에 37개의 연구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과 15년에는 희망학교에 적용을 했고요. 201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실시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게 된 배경으로는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상황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인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에서 현장에서 로봇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을 대신하고 있죠. 대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분야에 인간들이 종사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협동 능력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요구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출중한 그런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 스웨덴의 진로체험학습, 일본의 직장체험활동 등이 자유학기제와 의미가 같은 그런 제도이고요. 이미 이것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시되고 또 2012년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도입되어서 학생들이 좀 미래 역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행복지수를 비교하는 그런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직도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자신감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OECD 23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장래 희망이 없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13%였던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30%에 달하는 수가 장래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무언가 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공부만 하느라 진로 탐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보입니다. 7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렇지만 고학력 청년층들의 높은 실업률로 그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서 이건 좀 기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낳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노후가 부실해지는 것도 괴념치 않고 많은 돈을 자녀의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대학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요즘에는 5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 학생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짐작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직접 쓰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시기 동안에 쓰기 때문에 벌지 못하는 그런 기회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3.2%에 달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두세 배에 달하는 7.3% 이상의 대졸자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높은 실업률을 통과해서 어딘가에 입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열심히 거기에 적응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직장에서 내가 확립된 어떤 구축된 지위를 점하고자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중에 33%가 첫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퇴직이 1년 이내에 엄청나게 많은 60%가 넘는 수가 퇴직을 하고 2년에 75%까지 퇴직을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대학생을 진로 태도와 직업 가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진취적인 도전형입니다. 이 유형은 20%의 학생이 여기에 속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충분히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고요. 만일에 그 길에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열심히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진로 개척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온적 탐색형입니다. 25%,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여기에 속했는데요. 이 유형은 진취적 도전형과 많은 부분에 유사하긴 합니다만 본인의 진로 목표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는지 어른들이나 전문적인 도움이 조금만 있다면 훨씬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지향적 창의형입니다. 이 유형은 5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유형인데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영역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영역, 그런 전문 영역에서 내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얻는 보수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 변화지향적 창의력에 속합니다. 이 3가지 유형을 합치면 65%에 달하는 학생이 적응적인 상당히 건전하고 건강한 진로 태도를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나머지 2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보수적 지위 추구형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추구합니다. 본인은 예를 들어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싶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싶다,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영역에 종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길이 쉬웠으면 좋겠고 그 직업들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것들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획득하고 그걸 유지하는데 노력은 별로 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유형이 15%에 달합니다. 여학생이 조금 많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동적인 안주형은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매우 수동적이고 무엇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직업을 통한 성취 동기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 뭔가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직업 싫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직업은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싫다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교육이나 상담이나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데 타인들을 관리하는 것도 책임감이 커서 싫다고 하죠. 서비스 산업이 7, 80%에 달하고 진로를 사다리를 밟아갈수록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책임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가 없는 유형은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안주형은 그런데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여기에도 여학생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남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동적 안주형과 보수적 지위 추구형은 미래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적응성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어서 무척 염려가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하고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창의학습과 미래지향적인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상황에서 지식 전달만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주도적인 학습, 융복합적인 교과 과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되고 있는 공교육의 변화를 꾀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교육의 본질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